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1년 3월 10일 상한가 급등주 그리고 윤석열 테마의 순환매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오늘 윤석열 테마주,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1위가 되면서 지금 성보화학, 푸른저축은행이 지금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전에 움직이 나왔던 애니능률이나 뭐 모베이스나 아니면 서현탄메탈 이런 종목 아이크래프트를 제끼고 오늘은 이 두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종목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 종목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갭으로 미국장이 상승을 해서 갭으로 떴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 상단에는 계속 개인이 물량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오늘도 개인이 5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금 위에다 물량을 쌓았는데 얼마나 더 쌓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위에 쌓여있는 물량들이 꽤 많이 있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에 있는 물량이 꽤 세고 3천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3천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 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수익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들으세요.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관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우량주든 아니면 잡주를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테마주를 하던 일단 관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왔다가 끝에 오후장에 엄청나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현금을 챙긴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현금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3% 났던 5% 났던 10% 났던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과연 급등주, 자,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세요. 떨어지는 종목을 밑에서 잡겠다는 생각은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전 그래서 급등주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ERW나 아니면 곧버스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다음은 선물 매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 갖다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은데 선물 매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주식의 호가 매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선물을 매도로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 수익입니다. 떨어지는 만큼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5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윤석열 관련한 테마들, 그 다음에 오세훈 관련한 테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내일 또 갈만한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보화학. 자, 성보화학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예, 성보화학은 어제도 지금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상한가를 갔다가 빠졌어요. 근데 오늘 갭으로 엄청나게 세게 떴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렇게 뜨기도 쉽지 않은데 13%에서 지금 보시면 25%까지 윤석열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장에 시작을 하자마자 지금 25%에서 18%까지 7%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만든 종목이었습니다. 1분 만에 그냥 다시 돌렸어요. 그래서 성보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이슈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어제 제가 이 뉴스를 드렸거든요. 그죠? 성보화학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건데 요거는 다른 종목이고 유화증권도 성보화학 지분 확대를 하고 있다는 뉴스고요. 그건 있었는데 없었네요. 어쨌든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보화학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장이 끝난 다음에 크게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보화학도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 푸른저축은행 말씀드렸죠. 자, 푸른저축은행도 엊그저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푸른저축은행도 윤석열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갭으로 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푸른저축은행이 기존에는 제주은행 후발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윤석열 테마로 바뀌면서 급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움직임이 요동을 쳤죠. 아침장에 갭으로 떠가지고 상승을 했었는데 장중에 그만큼을 그대로 뺐습니다. 지금 뺀 만큼 상승한 만큼 그대로 뺐다가 지금 다시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올렸는데 지금 이 변동폭이 얼마나 되냐면은 한 13%? 그죠?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으로 버티시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올라가다가 멈추면 일단 반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슬슬슬 밀려서 한 3% 정도 빠지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이 빠지는 진폭, 물론 얘가 올라오면 다행이죠. 올라오면 다행인데 1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 올라오거든요. 나머지는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저축은행도 이렇게 빠졌을 때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수익이 났다 자랑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잘 챙겼다. 위에서 현금을 잘 챙겼다. 이걸 자랑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또 그 새로운 종목 기신전기라는 종목이 있죠. 기신전기도 지금 윤석열 테마로 해서 아침에 드렸던 종목인데 기신전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을 때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신전기를 드렸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지금 기신전기 자 여기서 드렸습니다. 서울법대 동문 자 어때요? 10시 6분에 드렸습니다. 10시 6분에 기신전기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10시 6분이면 지금 얘가 11시 50분에 움직임 나왔고 10시 6분이면은 아예 움직임이 없었을 때 10시 6분 여기네요. 그쵸? 10시 3분 6분 여기네요. 얘네들의 움직임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는 이 포인트였습니다. 요때였고 살짝 밀렸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신전기도 5,400원까지 4,400원에서 5,400원까지 20% 넘게 상승을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지금 파평윤씨 관련한 종목,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 뭐 관련돼 있는 충청도 관련한 이슈들은 전부 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올라온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것 같다. 그러면 리딩클럽에 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원종합개발. 자, 신원종합개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원종합개발은 이전에도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죠. 신원종합개발은 윤석열 테마로 해가지고 이전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오고요.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얘도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쵸? 30%까지 갔다 빠졌는데 장 후반에 갑자기 밀리면서 빠졌는데 장중에 수급을 들어올 때 보면 꽤 세게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테마는 계속 지켜보시라고 그러고 새로 나오는 테마도 계속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원종합개발도 지금 중간에 빼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를 만들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순환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신원종합개발을 포함을 해가지고 윤석열 테마가 새롭게 나오면 그때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테마 3월 4월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조용히 하겠지만은 그러다가 갑자기 뭐 정치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이제 4월 달 되면은 아마 그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후보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끝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유화증권 자 유화증권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유화증권이 왜 윤석열 관련한 테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성보화학, 윤석열 신규 상한가 성보화학 창업주 윤창섭 회장이고요. 그쵸? 그래서 성보화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갖고 유화증권 창업주 장손이요 성보화학 지분을 확대한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성보화학 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화증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록수
자, 소록수도 장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소록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9시 35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9시 35분이면 언젠가 한번 보시겠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건 어제 거구나.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월요일날 드렸네요. 월요일날. 소록수를 드린 게 월요일날입니다. 월요일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충암고 동문소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소록수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록수도 오늘 아침에 가장 강하게 튀었고요. 지금 보면 바로 시작하자마자 갭으로 떴고, 얼음돼서 상승을 탔고, 그 다음에 오후장에도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을 탔고, 윤석열 관련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종목이 한두 개씩 나오면서 계속 상한가가 바뀌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한가가 계속 바뀌는데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윤석열 테마가 움직임 나온다. 그때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팜스토리. 자, 팜스토리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곡물과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팜스토리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부터 꾸준하게 움직임 나왔어요. 아침에 갭으로 뜰 생각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살짝 밀려가지고 밀리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곡물과, 지금 곡물 관련한 얘기,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얘기 나오면 무조건 얘가 올라갑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관련되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종목은 보지 마시고 지금은 팜스토리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여기서 지금 움직임 나왔을 때, 단알 후발주로 움직임 나온 거였죠. 단알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움직임 나왔는데, 지금은 지역화폐, 제로페이 복합 가능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뉴스가 떴을 때 제가 이거 강하게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제 이슈가 될 것 같다. 왜? 지역화폐에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잘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단알은 살짝 움직임 나오다가 말았어요. 단알도 살짝 얘가 움직임이 나올 때 살짝 움직임 나왔는데 역시나 짧게 움직임이 나왔고, 역시나 갤럭시아 머니트리 대장주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리가 테마주를 볼 때 2등주랑 3등주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등주와 3등주, 만약 대장주가 한 22%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대장주가 1등주가, 근데 2등주가 관련돼 있는데 한 3%다. 이러면 얘 못 따라가요. 얘가 상한가를 가도 얘는 10% 못 넘습니다. 왜? 얘는 힘이 약해서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보통 테마주 따라가는 주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대장주가 22% 가면 2등주는 한 10% 정도, 2등주는 한 10% 정도라도 움직임이 나왔어야지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장주, 요즘은 대장주 위주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장주만 상한가 가고 나머지는 다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일화학은 산화아연 생산업체인데,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한번 꿈틀댔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의외예요. 한일화학이 여기다 오세훈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오세훈 관련한 종목이랍니다. 자, 김명수 감사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축매자와 고려대학교 동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아는 회사인데 어쨌든 얘는 거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시면 뭐 거의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이때부터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오세훈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다. 지금 어차피 오세훈이랑 지금 안철수랑
비등비등하죠. 지금 새로운 국면이에요. 새로운 국면인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일단은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지금 박영선으로 결정이 났죠. 거의. 예, 박영선으로 결정이 났는데 자, 야당 쪽에서는 오세훈이 국민의당이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가 있는데 원래는 안철수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훨씬 더 높았고 오세훈이 약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세훈이 단일화를 후보로 결정이 된 다음부터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는 오히려 그냥 지지율 부피하고 그래서 실제 지금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합니다. 과연 오세훈이 얘네 지금 오세훈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되는데 안철수는 무조건 내가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내가 나간다. 내가 나가고 너는 이제 단일화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세훈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각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경선을 통해서 안철수가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세훈은 전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안철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요 야당의 후보 단일화가 아주 재밌는 이슈가 될 것 같고 요거에 따라서 주가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스타코가 올라오는 거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이스타코가 올라오는 거 어제도 시간으로 상승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보기도 좀 어렵고요. 왜? 혼자만 움직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타코는 계속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도 갔었고 이것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왔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나오니까 단타로 보시면 되겠죠. 항상 움직임이 나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는 단타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TSI. 자, TSI는 여기서 칠 때 제가 들어가서 먹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가서 예, 상승하는 요 폭을 갖다가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실제적으로 TSI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테마 관련된 뉴스였고요. 삼성 SDI가 중국 텐진 공장 증설 계획 소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필수 설비 기술 보유 기술에 요것 때문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TSI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스를 좀 올려드렸어요. 예, TSI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TSI, 그쵸? 예, 요거 지금 올려드렸고요. 요게 나온 다음에, 요게 지금 2시 7분이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는 한참 뒤였고요. 2시 7분이면 여기였고요. 그 전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것뿐이 아니네요. 제가 그냥 뉴스만 말씀을 드렸나 보네요. 어쨌든 2차전지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돼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삼성 SDI 관련한 뉴스다라고 해서 아주 강한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한은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MP 한강 지분 양수 결정에 따른 최대주주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지금 자한의 시가총액은 얼마인 줄 아세요?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정도 돼요. 그쵸? 근데 MP 한강은 지금 시가총액이 MP 한강은 시가총액이 약 945. 거의 비등비등하죠. 1000억이나 940억이나. 근데 지금 지한이 MP 한강을 먹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MP 한강 같은 경우도 22%까지 올랐다가 물론 오후장에 빠지긴 했지만 장중에 엄청나게 세게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한은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MP 한강은 무너졌고요. 지한 같은 경우는 자한이구나. 자한. 죄송합니다. 자한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움직임 나오는데 동전줄에서 저는 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한, 지한 헷갈리네요. 그쵸? 오케이. 자한입니다.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은
지금 0.5주 무상증자로 지금 갭으로 떠가지고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19%, 결국에는 25%까지 올라왔다 오후장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5%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얘는 권리락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뉴스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뉴스를 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코스닥 공시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날짜를 갖다가 적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 공시, 무상증자 결정, 무상증자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0.5주, 그죠? 0.5주, 그 다음에 3월 25일, 신주배정 기순일, 3월 25일, 3월 24일. 자, 3월 24일, 알테오젠, 3월 24일. 24일이죠. 그죠? 예, 3월 24일 권리락 1대 0.5죠. 예, 0.5 무중. 이렇게 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자, 0.5주 무중이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0.5주다. 그러면 0.5주 계산하는 방법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1 플러스 0.5분의 0.5죠. 그죠? 예,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0.5 나누기 1.5입니다. 그쵸? 0.5 나누기 1.5 0.33%. 즉 만약에 만원짜리라면 33%가 마이너스 돼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대충 6,660원 정도? 뭐,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33%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니언스. 자, 지니언스는 오늘 움직임이 계속 나왔는데, 보안 플랫폼 전문 회사죠. 보안 플랫폼인데, 비대면 관련한 이슈가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수급이 확 들어왔다가, 그냥 쭉 뺐다가 수급 확 들어왔다가 바로 뺐다가 수급 들어왔다가 바로 빼고 여기도 마찬가지 수급 들어왔다 바로 빼면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20% 정도 17% 정도 오르긴 했지만은 뉴스는 없습니다. 지금 이전에 뉴스가 뭐였냐면은 여기서 이전에 뉴스가 비대면 솔루션 국책사업 선정 이슈가 있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봤을 때 가장 강하게 붙었던 종목이 성보화학이거든요. 그래서 성보화학은 계속 윤석열 테마 중에서 좀 더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팜스토리는 농업 관련한 종목, 요거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일화학, 오세훈 관련한 종목인데 새롭게 올라온 거니까 요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SI까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시장 상황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3월 1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참 광고 하나 있습니다. 자, 유튜브 1만 돌파 기념 이벤트 3개월이면 주식 선물 다 마스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리딩, 빠른 정보, 주식 교육, 선물 리딩까지 아프리카 TV에 오셔가지고 포커나인 검색해서 생방송 중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